네,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다음 달 출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일부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통일열차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문관연 외교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MB정부 하면 우리가 남북 관계로 따지면 최악으로 거의 치닫던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회고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기 중에 북한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안이 약 5차례 정도 있었고 쌀과 비료 그리고 100억 달러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회고록에 담긴 남북 관계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시지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북한의 접촉은 2007년 12월에 당시에 당선이었던 시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예. 북한은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용의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요구했는데요. 이를 이제 거절하자 당시에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2009년인데요. 예. 2009년에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을 때 당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조문 외교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 예방을 하고 나서 정상회담 의지를 내비쳤었는데요. 예. 이때 이후에 이제 원자바오 총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식으로 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2009년 당시 이제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예.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났었는데요.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듬해 이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는데도 예. 역시 남북 간에는 여러 루트가 가동이 됐었습니다. 이런 가동을 통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갔지만 결국은 정상회담에 가지 못하고 남북이 이명박 정권이 결국은 끝났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네. 설명하신 것처럼 5번의 직간접적인 제안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렇게 5번이나 제안이 있었는데 한 번 정도는 좀 남북관계 개선 위해서 성사가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실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에 의하면 이제 예. 북한에서 주호권을 내걸었다. 그러니까 퍼주기 시기에 정상회담은 본인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일단 현금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이제 11조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분기에 결산의 한 2배에 도달하는 이런 네. 액수를 요구를 했고요. 예. 식량도 50만 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걸 조건을 해서는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과연 왜 이런 액수를 요구했는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액수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14 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약속을 했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그러한 남북 간에 합의가 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달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이 국가개발은행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이 있고 식량 50만 톤도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매년 지원을 해왔던 분량인데 이런 약속을 하고 지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식량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이 회고록만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전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북한 측에서는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위 여부는 이제 또 정권마다 내용이 또 다를 수 있겠는데 회고록에 담긴 내용은 또 그러하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역대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뿐인데 그때는 정상회담 조건으로 어떤 대가들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까? 네,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현금 5억 달러를 송금을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 측과 여러 가지 이제 일정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오고 했던 이유가 예. 현금을 이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결국 대북송금 특검을 해서 결국은 이에 대해서 투명하게 모두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남북이 진통을 겪었었는데 결국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도 이러한 대북 송금 때문에 예. 결국은 투명성 그리고 진정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는 정작 이러한 그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권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가 됐던 남북 정상회담 이 대해서는 특히 그 송금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그 노무현 정부 역시도 약 1,000억 달러를 갖다가 북한한테 전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그 노무현 정부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에서는 의혹 제기 정도로 볼 수 있었지만 네.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런 이벤트를 둘러싸고는 남북 간에는 어느 정도 이런 뒷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 본문에 뭐 저희도 이제 받아보지는 못해서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만 좀 정리를 네. 하고 있는데요. 비공개 회담을 폭로하는 건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라고 기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이 자기 퇴임하고 나서 지금 시기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2년 만에 퇴임한 지 2년 만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 이런 외교 비사들을 털어놨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2007년 당시 그 남북 정상회담에 예. 수행원으로 참석했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있는데요. 네. 한번 이분의 멘트를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시기에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민감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관리에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외국 정상들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대외 관계나 외교 안보 분야 현직이나 전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 측면에서도 전현직 그 관계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 공개했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외교 안보적으로 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외교 내용은 공개하는 게 좀 글쎄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의 발언을 공개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원자바오 총리 같으면 당시에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께서나 저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북한에는 젊은 지도자가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50년, 6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50년, 60년 남았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 원자바오 총리가 발언을 이제 젊은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국제적인 관례로 봤을 때는 지도자에 대해서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금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나이를 갖다 감안했다는 부분, 아울러서 원자바오 총리가 50년, 60년 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의 과거 정권의 선례로 봐서 장기 집권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세상 이치가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북중 간의 전통 우호 관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핵폭탄 같은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 네. 이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또 사실이라면은 북한 측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또 민감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대남밀사의 비국적인 최후도 좀 공개를 했는데 류경 북한 보위부 부부장 성과도 못 내고 기밀만 누설했다고 처형당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고 이게 뭐 처형당할 만한 그런 이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 류경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가 네. 있는데 네. 일단 2002년도에 당시에 이제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당시 이제 미스터 X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런 미스터 X로 알렸을 정도로 대외적인 로비 역량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미스터 X가 결국은 류경 당시에 이제 북한의 보위부의 부부장으로 알려졌는데 예. 우리 그 국가정보원의 1차장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남북을 오고 갔습니다. 우리 김숙 차장이 먼저 이제 평양을 갔던 걸로 확인이 되고 그에 대한 답방 형태로 2010년 12월에 서울을 방문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서울을 방문을 했을 때 천안함 폭침 이후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측에서 뭔가 사과하는 메시지가 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는 그 사과성 발언과 좀 고위급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부부장 하면 이제 차관급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 청와대의 반응은 좀 약하다 그리고 성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을 주지 않아서 결국 하루를 더 머물렀었거든요. 네. 근데 이 머무르는 게 결국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대했던 일정은 아닌데 전혀 예상 밖으로 일정을 하루 머물면서도 결국은 답을 못 가져서 결국은 처형이 됐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까지도 만약에 공개를 해버릴 때는 북한 측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군사실무회담에 직접 그 수석 대표로 참석했던 문성묵 전 우리 국방부 대표의 발언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사실 그렇게 밀사로 보낸다고 하면 김정일의 굉장히 신임을 받는 인물이거든요. 신뢰성이 높고 그만큼 또 유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처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참 불안정하고 네. 또 실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느끼게 합니다. 영원한 실세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네, 또 이렇게 뭐 이런 가운데 뭐 오이사 제재 조치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오이사 이 조치로 계속해서 뭐 인적이나 물적 교류가 차단됐던 시기에 대북 밀사, 이 대남 밀사를 만났다는 것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예. 오이사 조치는 이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보복 형태로 이제 취한 조치인데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차단을 네. 했습니다. 예. 민간인들의 모든 발길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갈 수 없는 이러한 끊긴 상태가 오는 게 결국 오이사 조치인데요. 이러한 5월 달에 조치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불과 한두 달 만에 또 국가정보원의 1차장은 평양을 방문을 했고요. 북한 측에서 또 12월 달에 또 유경 부부장이 내려오고 이러한 남북 간의 당국 간에는 여러 가지 교류 형태가 물밑 접촉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던 이중잣대, 그러니까 네. 민간인들에게는 북한을 방문하면 불법이고 본인들은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이 지지를 받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류경, 이 미스터 X에 비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김양건 통전부장. 그 회고록에 의하면 2009년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합의문 없이 돌아가면 죽는다고 호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 김양건 통전부장이 어떤 대남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같으면은 이제 1942년생이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대학을 같이 나와서 노동당에서 투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외관계, 특히 남북관계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대남 정책은 결국 이제 김양건 이 부장의 머리에서 또는 손끝에서 나온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만났을 때 네. 내가 선거 없이 돌아가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사실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협상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의 결과를 얘기해서 던졌던 협상용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양건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최측근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 그 측근들에 대한 처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저러다 이제 김양건 부장도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김양건 부장이야말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는 김양건을 빼고는 대남 정책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예.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난해 9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시안 게임 폐막식이 열릴 때 결국 김정은이 보낸 특사 3명이 왔는데 그중에 김양건이 포함됐던 거 이런 걸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민감한 내용들을 얘기를 다뤄봤는데 북한에서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고 또 우리에서도 뭐 일각에서는 뭐 남북 관계 분위기에 고춧가루 뿌리는 건 아니냐 이런 신랄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회고록 이후에 남북 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 이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위급을 못할 이유도 없다. 네. 모든 회담은 가능하다. 또 우리 정부의 반응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회담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남북 정상들이 이번 올해를 회담에 가장 주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는데 네. 예. 이러한 그 한 달 만에 지금 현재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모든 비밀 접촉이나 정상회담에 어떤 있었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까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비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 비밀 접촉에 나와야 될 사람들
모두 다 낱낱이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는 1년, 2년 그 기간에 상관없이 다 공개가 된다는 걸 봤을 때는 예. 이 협상이라는 묘미를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소세지하고요 외교 또는 협상의 결과는 과정은 절대 밝히지 않는다. 결과만을 밝히고 그 맛만을 이제 던져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서로 레시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북한 측으로서는 대남정 라인을 갖다 모두 다 다시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많은 타격을 입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원했던 이제 1월달 회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회담도 이미 물 건너갔지만 2월달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네.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남북 네. 관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 내용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